안녕하세요. 과이형 강석하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사기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번에는 선을 너무 심하게 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의협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반성문을 올리지 않으면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같이 처벌될 한의사들도 많습니다. 이건데 불면증 약이 인지기능도 저하시키고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부작용 제로, 내성 제로, 의존성 제로, 한방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페이지 보면은 잠이 솔솔 한의원 배드는 다르다? 침 맞고 잠이 솔솔 오면은 집에 가다가 자빠지고 사고 나고 뭐 위험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환자 보는 일이 직업인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전 세계 표준 치료에 대해서 공포 마케팅으로 환자를 겁주고 한의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사기치는 놈들을 혐오하는데 특히 이번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궁리한 끝에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한의협의 이 쓰레기 같은 홍보물에 속아서 겁먹은 환자들이 현대의학 치료를 단념하면 신체와 정신 건강이 망가지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약 없이 치료되는 환자도 있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들이 졸피뎀 말고도 종류가 많습니다. 한의협은 불면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지고 삶의 질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뺏고 고통받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때부터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10년 넘게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왜 사기인지 반박하기 전에 어떻게 조질지에 대한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속이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이득을 챙기지 않으면 잘해야 의료법의 의료광고 관련 조항 정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자기 한의원 블로그에 사기쳐 놓으면 의료광고 규정에 걸려서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한의사 단체가 특정 한의원과 관련 없이 사기치는 홍보물을 만들면 특정 한의원이나 한의사를 광고하는 건 아니라서 의료 광고라고 볼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한의협이 한의신문에 올린 게 의료 광고인지 좀 애매하죠. 그 허점을 간파해서 한의사 단체들이 한의사 개인보다 과감하게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의협 페이스북에서 처음 봤는데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여기 보시면 한의사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 웹하드에 다운받아서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한의원 블로그에 가져다 홍보하는 한의사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의원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의료 광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 올린 한의사들은 의료법 위반 처벌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건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작한 자료인데 의료법에서는 거짓된 내용, 다른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과장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제로 같은 표현이나 동물 실험도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설명해 놓은 내용에 딱딱 걸립니다. 한의사협회가 이걸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의사들한테 다운받아다 광고에 활용하라고 배포하고 있죠. 의료 광고물을 제작했으니까 처벌 대상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의료 광고 정의가 의료인 등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용도를 보면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시행령을 보면 건강의학 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협 회장과 일당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면허 정지 시켜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3월에도 블로그나 SNS에 이 게시물이 걸려있는 한의원들도 같이 고발할 테니 당장 내리길 바랍니다. 한의협은 내리는 정도로는 안 되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올린다면 그냥 넘어가 주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따져보겠습니다. 한의협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 논문은 생명과학 최고 권위의 학술지 셀에 실린 생쥐실험 논문입니다. 졸피뎀이 사람한테 해롭다는 사실을 새로 발견하거나 증명해낸 그런 의미를 가진 논문이 아닙니다. 이게 동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졸피뎀 장기 복용 부작용이 이 실험에서 밝혀낸 원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얻어낸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획기적인 실험 방법과 갖은 고생을 통해서 생쥐가 잘 때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용을 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뇌 척수액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유도된다는 점도 확인했고, 졸피뎀을 투여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줄어들고 청소 효율이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 생쥐 몇 마리가 수면할 때의 차이지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불면증 환자의 뇌는 대체로 정상인보다 노르에피네프린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작용 자체가 서파수면이라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일어납니다. 불면증 환자가 잠을 못 자는 것보다 졸피뎀이라도 먹고 자는 편이 뇌 건강에 좋고, 노르에피네프린에 미치는 영향이 정상 생쥐가 아닌 불면증 환자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한의사들이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봅시다. 주요 저자들이 다 중국인들이고 호주 사람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젠쟁이라는 중국인이 호주에 가 있는데 같은 기관 사람들이네요. 논문의 하이라이트는 이 그림입니다. 불면증에 침을 놓으면 좋은 작용은 다 증가하고 나쁜 일은 다 감소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면증이 무슨 기의 흐름이 막혀서 생기고 침으로 뚫어주면 모든 부분이 정상이 된다고 옛날 중국인 조상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체를 흐르는 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을 모아서 정리한 논문입니다. 임상시험과 동물실험을 다 다뤘습니다. 그런데 인용한 임상시험 12건, 다 중국인 이름이죠. 침술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관한 동물 실험도 20 몇 편 되는데 하나 빼고 다 중국인 이름입니다. 하나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논문 조작이 만연하고 특히 시진핑이 한의학이 중화문명의 보배라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의사들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한의학을 핍박하는데 외국에서는 인정받는다는 소리를 하죠. 그럼 외국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최고의 임상의학 저널 NEJM에서 불면증 치료를 설명했는데 여기는 침과 한약 모두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전문가들이 만든 임상진료 지침인데 침술은 다뤄지지도 않고 한약이나 약초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전문가들이 만든 임상진료 지침에서도 침술은 언급하지 않고 한약은 단기간이나 장기간이나 모두 추천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졸피뎀이나 여러 가지 약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얼마 동안 사용해라,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제대로 된 의학 전문가들의 평가 방식입니다. 한의사들이 내세운 논문은 중국인 논문들만 모아서 침이 모든 부분에 다 좋다고 하는데 그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고 중국인들의 국뽕입니다. 중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국뽕에 취해 있는데 그거 주워 들고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집단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한의사들밖에 없을 겁니다.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이라고 한의사들이 근거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도 보면 죄다 중국 논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중국산 전래요법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중국으로 가세요. 한의사가 우수하다고 잘 설득해서 지금은 안 되는데 중의사 면허시험 자격이라도 얻어내 보시고요. 한의사들이 제 얘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박은 불가능하고 반성은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수면제도 그렇고 이전에 한의협이 만든 자료들도 다시 검토해서 의료 광고로 다 고발할 계획이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한의협한테 속아서 리도카인 쓰던 한의사 지금 2심까지 벌금형 나온 거 아시죠? 그리고 한의협은 이거랑 최근에 간독성 사기친 거랑 엮어서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소됐다고 기사 나오고 1심 유죄 기사 나오고 2심 유죄 기사 나오고 대법원 유죄 확정 기사 나오고 너무 재밌겠는데 그 꼴 당하기 싫으면 2월 중에 반성문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안 올리고 그냥 제가 고발하면은 더욱 좋습니다. 제가 불면증 환자를 대표해서 한의협의 이번 일은 꼭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